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0대 후반의 한 남자가 아들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편의점에서 다시 인생의 불꽃을 피워올린 감동 실화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었고 손님 한 명 없는 텅 빈 가게를 바라보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은 손가락 운동 삼아 가볍게 눌러주시고 좋아요는 제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버튼이니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인생 이막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다음 영상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68세 박성민은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하는 그 짧은 거리조차 힘겹게 느껴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뻐근하고 온몸이 무거운 쇠덩이를 끌고 가는 기분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생기가 없어진 게 말입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버렸으며 얼굴에는 피곤함과 무기력함이 가득합니다. 세수를 하는 손길마저 느리고 무겁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도 정신이 또렷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될 뿐입니다. 3년 전만 해도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을 했고 노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임원 승진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부장까지 올라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퇴직금도 제법 받았고 연금도 나오니 노후 걱정은 없었습니다. 작은 전원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텃밭이나 가꾸며 느긋하게 살 계획이었죠.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가끔 여행도 다니며 손주들도 돌봐주는 평온한 노년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됐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운영하던 편의점마저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준혁이는 대학을 나온 후 몇 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처음에는 꽤 잘 됐습니다. 매출도 올라가고 직원도 뽑고 사무실도 얻었죠. 성민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처럼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대견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나빠지면서 사업이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재고는 쌓이고 매출은 떨어지고 직원 월급도 밀렸습니다. 준혁이는 대출을 받아 버티려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2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습니다. 성민은 고민 끝에 자신이 편의점을 인수했고 직접 운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빚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고 편의점 수익으로 빚을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다시 평온한 노후를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반대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편의점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고 차라리 편의점을 팔아서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나머지는 준혁이가 천천히 갚아가게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들이 평생 빚에 쪼들리며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민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35년간 일했으니 편의점 정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편의점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고 하루 15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은 60대 후반의 몸에 너무나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문을 열어 밤 11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거의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카운터에 서서 삼각김밥으로 때우거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손님이 올 때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참다가 급하게 다녀오곤 했습니다. 발은 퉁퉁 붓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무릎은 시큰거렸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가면 소파에 쓰러져 움직이기도 싫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밤늦게 문을 닫을 때까지 손님은 많지 않았고 매출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였는데 거기서 원가와 공과금을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월세는 90만 원이고 전기세, 가스비에 인터넷 비용까지 하면 고정 비용만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순이익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생활비를 쓰고 아들 빚을 갚으려니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했습니다. 준혁이는 새로 취직한 회사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초봉이 높지 않아 자신의 생활비 정도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성민은 매일매일이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조차 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역시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 들러 오늘 매출을 물어볼 때마다 성민은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목표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들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거나 스마트폰으로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곤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졸고 깨어나면 또 아무 생각 없이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했던 자신은 어디로 간 걸까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성공시키면 팀원들과 함께 기뻐하던 그 시절,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밤을 새워 일하던 그 열정은 다 사라져버린 걸까요? 회사 다닐 때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상사에게 칭찬을 듣고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승진이라는 목표도 있었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그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성민은 카운터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도 없는 오후 2시 가장 한가한 시간대였죠. 머리는 꾸벅꾸벅 졸리고 눈꺼풀은 무겁게 감겼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리고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거렸습니다. 이런 시간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반복됐습니다.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화들짝 놀라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순간 잠에서 깬 듯한 얼굴로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여성은 우유 코너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우유 한 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성민은 바코드를 찍으며 기계적으로 금액을 말했습니다. 여성이 카드를 내밀며 갑작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된다는 말에 성민은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애매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여성은 이 근처에 새로 편의점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목 안쪽에 24시간 편의점이 생겼는데 규모도 크고 물건도 많다고 했습니다. 성민은 그 사실조차 제대로 몰랐습니다. 요즘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매일 가게와 집만 오가며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나간 후 성민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새 편의점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쟁자가 생긴 것입니다. 그날 저녁 성민은 직접 그 편의점을 보러 갔습니다. 문을 닫고 걸어서 5분 거리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연 여성의 말대로 자신의 가게보다 2배는 큰 편의점이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밝은 LED 조명이 환하게 빛나고 깔끔한 인테리어에 넓은 진열대가 즐비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 안은 활기차 보였습니다. 젊은 알바생 2명이 웃으며 일하고 손님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도시락 코너는 종류도 다양하고 음료수 냉장고는 최신형이었으며 과자 진열대는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가게와 비교가 되어 더욱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게는 조명도 오래됐고 진열대도 낡았으며 물건 배치도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새 편의점으로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더 밝고 더 깔끔하고 더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성민은 한참을 그 편의점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가는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한 정신으로 터벅터벅 걸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성민에게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민은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했지만 성민은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마트에서 일하며 힘들 텐데 자신의 고민까지 떠안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이미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감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아닐까? 가게를 접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럼 아들 빚은 어떻게 갚지? 퇴직금도 이미 많이 썼는데 다음 날부터 매출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많지 않았지만 그나마 있던 단골 손님들마저 새로 생긴 편의점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점심시간에 항상 도시락을 사가던 직장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퇴근길에 들러 맥주를 사가던 중년 남성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며 손님을 기다렸지만 문을 여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명 정도만 들어왔고 그마저도 간단한 물건 하나씩만 사갔습니다. 매출은 평소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20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성민은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무기력함으로 변해갔습니다. 뭘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체념이 몰려왔습니다. 새 편의점과 경쟁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짓눌렀습니다. 성민은 점점 더 가게 관리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열대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청소도 대충대충 했습니다. 먼지가 쌓여도 신경 쓰지 않았고 진열 상품이 엉망이 돼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도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품절된 상품도 바로바로 발주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졸고 깨어나면 또 의미 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파도 귀찮아서 그냥 참았고 화장실도 가기 싫어서 참다가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아들 준혁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준혁이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가게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카운터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만 보고 계셨습니다. 준혁이가 인사를 했지만 아버지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요즘 가게 상황을 물어봤지만 아버지는 그저 그렇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침울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뭐라도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내 일 바쁘고 적응하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아버지까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빚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여유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아버지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쓰고 조금씩 저축을 하지만 아버지를 도와드리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에게 조금만 버티시라고 자신이 빨리 돈 모아서 가게를 정리하고 아버지가 편하게 쉬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그때까지 자신이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준혁이가 나간 후 성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참고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신은 정말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게 자신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함께 힘내자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한 날들이 2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목요일 오전 성민은 카운터에 앉아 또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으로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걸음걸이가 조심스럽고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성민은 기계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시며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움직이셨습니다. 우유 코너 앞에 도착하셔서는 한참을 서서 우유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고 다른 우유를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렇게 여러 번 망설이셨습니다. 할머니가 성민을 부르시자 성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우유의 유통기한을 물어보셨습니다. 성민이 확인해 보니 유통기한이 2일밖에 남지 않은 우유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새 것으로 드리겠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이게 할인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성민은 그제야 자신이 할인 스티커를 붙이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그런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유통기한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할인 상품 정리도 안 하고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민은 30% 할인이라고 말하며 재빨리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며 그걸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할머니가 성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혼자 하시냐는 질문에 성민은 짧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힘드시겠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성민을 바라보셨습니다. 성민은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하면서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에 성민은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무너지려 했습니다. 성민은 솔직하게 힘들긴 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를 물어보셨고 성민이 68이라고 대답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자신과 동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나이에 편의점을 하고 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성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는 게 적절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민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큰 빚을 지게 된 것,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들이 운영하던 편의점을 자신이 인수한 것, 매일 15시간씩 일하지만 매출은 오르지 않고 몸은 점점 망가지는 것, 그리고 얼마 전 근처에 새 편의점이 생기면서 손님마저 줄어든 것, 목표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는 현실까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중간중간 공감의 표현을 하시며 성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성민은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오랜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시원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조심스럽게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목표가 있으시냐고 말입니다. 목표라는 말에 성민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목표 그런 게 있었던가요? 언제부터인가 목표 같은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빚을 갚고 빨리 이 일을 그만두는 것. 그게 목표라면 목표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그건 목표가 아니라 탈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도망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갈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성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자신은 지금 살아가는 게 아니라 도망가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했지 무언가를 이루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10년 전만 해도 성민처럼 그저 하루하루 버티기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식당에서 설거지와 홀서빙을 했다고 합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돈은 모이지 않았고 몸은 점점 망가졌죠. 관절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밤에는 피곤해서 쓰러지듯 잠들었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 같은 하루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다고 합니다. 대체 뭘 위해 살고 있는 걸까? 그저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쓰러지면 그게 끝인가? 할머니는 그때부터 작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0원씩 모아서 1년 후에 아이들이랑 놀이공원 가자. 그게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합니다. 성민이 그게 됐냐고 물어보자 할머니는 물론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달성했을 때의 기쁨과 보람, 그것이 자신을 다시 살아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계속해서 작은 목표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큰아이 대학 보내기, 작은아이 대학 보내기, 작은 집 한 채 마련하기, 그리고 마침내 손주들을 위한 교육비 모으기, 하나씩 목표를 이루어가며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작은 목표들을 갖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주 생일 선물 사주기, 3개월 후에는 제주도 여행 가기, 6개월 후에는 봉사활동 시작하기. 할머니는 그런 작은 목표들이 자신을 아침에 일어나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표들이 있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를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성민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목표 없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기만 했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구체적인 목표는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방향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문을 열고 닫고 그것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할머니는 성민에게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라고 권하셨습니다. 도망가려는 목표 말고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워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우유를 들고 천천히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문을 나서시며 다음에 또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나간 후 성민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목표, 작은 목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성민은 언제부터 목표 없이 살아왔던 걸까요? 회사 다닐 때는 분명 목표가 있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승진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실적을 올리고 상사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빚을 갚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았습니다. 그건 목표가 아니라 탈출구였습니다. 도망가려는 것이지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민은 처음으로 무언가 다른 것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작은 목표, 무언가를 향해 가는 삶, 살아있다는 느낌, 그 말들이 끊임없이 되풀이됐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그는 일어나 책상 서랍에서 노트 한 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백지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제목부터 적었습니다. 나의 목표 3글자를 적고 다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큰 목표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는다는 것도 목표지만 그건 할머니 말처럼 탈출구였습니다. 그게 아닌 다른 무언가, 이루고 싶은 무언가? 할머니 말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개월 안에 단골 손님 10명 만들기. 처음 적어본 목표였습니다.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골 손님 지금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 아들이 가게를 할 때는 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출근길에 커피를 사가는 직장인, 저녁에 맥주를 사가는 아저씨, 주말마다 장을 보러 오는 주부, 그런 단골들을 다시 찾고 새로운 단골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두 번째 목표를 적었습니다. 3개월 안에 매출 20% 올리기. 지금 매출이 워낙 낮으니 20%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라면 36만 원으로 올리는 것. 6만 원만 더 벌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적으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좀 막연했지만 적어두었습니다. 6개월 안에 새로운 서비스 하나 시작하기. 무엇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뭔가 이 가게만의 특별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편의점과 차별화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가지 목표를 적고 보니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느꼈던 그 설렘과 긴장감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성민은 목표를 소리내어 읽어봤습니다. 1번, 2번, 3번 읽을수록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성민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깔끔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씻는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옷도 깨끗한 걸로 골라 입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거나 걸치고 나갔는데 오늘은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청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진열대를 하나하나 닦아내고 상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을 골라내고 새 상품들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먼저 들어온 상품이 먼저 나가도록 배치를 바꿨습니다. 창문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안팎으로 꼼꼼히 닦아내니 햇살이 더 밝게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카운터 주변도 정리하고 영수증 용지도 새로 갈고 쓰레기통도 비웠습니다. 이 시간을 청소하니 가게가 확연히 달라 보였습니다. 밝아진 것 같고 깨끗해진 것 같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성민은 카운터 뒤 벽에 어제 적은 목표를 붙여두었습니다. 손님들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자신은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성민은 이번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은 음료수 코너로 가서 캔커피 1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왔습니다. 계산을 하며 손님이 말을 건넸습니다. 이 가게 청소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성민은 오늘 아침에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손님은 전보다 훨씬 깨끗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성민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작은 변화를 알아봐 주다니 감사했습니다. 성민은 손님에게 자주 들러달라고 인사했습니다. 손님은 그러겠다며 나갔습니다. 손님이 나간 후 성민은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다니 신기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몇 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도시락을 찾는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성민은 친절하게 도시락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사용하라고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고맙다며 도시락을 데워서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그 할머니가 다시 오셨습니다. 어제 목표 이야기를 해주셨던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셨습니다. 가게도 깨끗해졌고 무엇보다 사장님 표정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할머니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빵과 우유를 고르시며 목표를 세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성민은 그렇다고 대답하며 자신이 세운 3가지 목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단골 손님 10명 만들기, 매출 20% 올리기, 새로운 서비스 시작하기.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며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하셨습니다. 성민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할머니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사장님 표정만 봐도 벌써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 자신이 이제 단골 손님 1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은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신 후 성민은 노트를 꺼내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단골 손님 명단이라고 제목을 적고 첫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 1호 김순자 할머니. 이름은 계산할 때 카드에 적혀 있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매출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30만 원 정도였고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기분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 그것이 성민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녁에 아내가 가게에 들렀을 때 그녀도 남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가게도 깨끗해졌고 남편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뭔가 좋은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성민은 아내에게 작은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드디어 남편이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열정적이고 긍정적이던 모습이 다시 보인다고 했습니다. 성민은 아직 멀었다고 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많이 달라졌다고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꾸지 않고 중간에 깨지도 않고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민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몸을 풀고 근육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체력을 키워야 오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었습니다. 그동안 대충 때우던 식사를 이제는 밥과 국과 반찬으로 먹었습니다. 하루를 버틸 에너지가 필요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환기를 시키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를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손님들이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별로 깔끔하게 배치했습니다. 라면은 라면끼리, 과자는 과자끼리, 음료는 음료끼리 종류별로 모아두고 인기 상품은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유통기한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모든 상품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임박한 것들은 따로 모아 할인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할인 상품 코너를 만들어 눈에 잘 띄게 배치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다는 이야기,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라는 안내, 할인 상품 소개까지 작은 대화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하는 직장인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민은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손님은 삼각김밥 2개와 캔커피 1개를 골랐습니다. 계산을 하며 성민이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야근이냐고 물었습니다. 손님은 그렇다며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성민은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을 건넸습니다. 파이팅 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대화였지만 손님은 기분 좋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같은 시간에 다시 왔습니다. 성민에게 인사를 하며 어제 야근 무사히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이 어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던 모양입니다. 손님은 고맙다며 오늘도 야근 용품을 샀습니다. 그날부터 그 손님은 거의 매일 들렀습니다. 성민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2호 직장인 김민수. 이름은 역시 카드로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성민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가게 앞에 작은 칠판을 세웠습니다. 문구점에서 산 작은 칠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의 추천 상품과 할인 정보를 적어 두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분필로 예쁘게 꾸며서 적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칠판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일부는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카레가 할인이라는 글을 보고 들어온 주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할인이냐고 물었고 성민은 그렇다며 재고가 좀 있어서 특별히 할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부는 카레 3개를 샀습니다.
평소라면 팔리지 않았을 상품이 칠판 하나로 팔려나간 것입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0만 원이던 매출이 32만 원, 33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크지 않은 증가였지만 성민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에는 주부 손님들이 여러 명 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주부들이었습니다. 한 주부가 유통기한 임박 상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성민은 친절하게 할인 코너로 안내했습니다. 우유, 라면, 과자 등이 할인 중이었습니다. 주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여러 개를 담았습니다. 다른 주부들도 관심을 보이며 할인 상품을 샀습니다. 성민은 적극적으로 할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라면은 유통기한이 한 달 남았는데 20% 할인이라고, 이 과자는 2주 남았는데 30% 할인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주부들은 고맙다며 여러 개씩 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다시 왔습니다. 주부 손님들도 하나둘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성민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단골 손님 명단을 세어보니 정확히 12명이었습니다. 목표는 10명이었는데 2명을 초과 달성한 것입니다. 성민은 벅차올랐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서 달성한 것, 이 기쁨이 얼마만인가요? 노트에 큰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머니께 목표 달성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할머니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사장님이 노력한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내일 시간이 되시면 가게로 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성민은 할머니를 위해 조촐한 준비를 했습니다. 작은 케이크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오시자 성민은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직도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장님이 잘하신 거라며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은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목표를 세운 것, 청소를 시작한 것, 손님들과 대화를 나눈 것, 할인 코너를 만든 것, 칠판을 세운 것, 그리고 단골을 12명이나 만든 것.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들으셨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성민에게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어느 날 한 할아버지 손님이 오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성민은 친절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약을 파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약은 약국에서 사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가까운 약국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성민은 저쪽으로 200m 가면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멀냐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성민은 종이에 약국 위치를 자세히 그려드렸습니다. 어느 건물이고 어떤 표지판이 있는지까지 자세히 적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고맙다고 하시며 나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성민은 생각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 되면 어떨까? 그날부터 성민은 동네 지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약국, 병원, 관공서, 은행,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까지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곳들의 위치와 연락처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직접 전화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영업시간과 쉬는 날까지 꼼꼼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한쪽에 코르크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동네 지도와 정보들을 깔끔하게 정리해 붙여놓았습니다. 동네 안내라는 제목을 크게 써놓고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라고 적어놨습니다. 며칠 후 한 할머니가 게시판을 보고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성민은 동네 주요 장소 안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라며 칭찬하셨습니다. 마침 보건소를 찾고 있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지도를 보여드리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세정거장 가면 되고
몇 번 버스를 타야 하며 버스 정류장은 어디에 있는지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고맙다며 평소에는 안 사던 과자와 음료수를 사가셨습니다. 고마워서 조금이라도 사간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택배 보낼 수 있냐는 질문에 옆 건물 택배사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하냐는 질문에 동사무소 전화번호와 담당 부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가까운 치과가 어디냐는 질문에 지도를 보여드리며 길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성민은 자신이 단순히 편의점 주인이 아니라 동네 정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기뻤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가 오셨을 때 성민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라며 격려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무거운 물건이나 필요한 물품을 배달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다음 날부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로 직접 전단지를 디자인했습니다. 무료 배달 5,000원 이상 구매 시 1km 이내 배달 가능. 연락처까지 크게 적었습니다. 전단지를 100장 인쇄해서 동네 곳곳에 붙였습니다. 아파트 게시판, 빌라 입구, 버스 정류장까지 다니며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배달 주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민은 조금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첫 배달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한 할머니가 배달이 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성민은 기쁜 마음으로 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쌀 한 포대와 라면 한 박스를 주문하셨습니다. 주소를 받고 물건을 준비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갔습니다. 오랜만에 타는 오토바이였지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자주 탔던 기억이 났습니다. 주문한 곳은 작은 빌라 2층이었습니다. 쌀 포대를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무겁기는 했지만 할만했습니다. 벨을 누르니 70대 할머니가 문을 여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고맙다며 연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부엌까지 쌀과 라면을 날라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런 서비스가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장 보러 가기도 힘든데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민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돈을 벌었다는 것보다 누군가를 도왔다는 것이 더 기뻤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고 첫 배달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힘들지 않냐고 걱정했지만 성민은 전혀 힘들지 않다고 오히려 재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고마워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다고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지금은 즐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배달 서비스는 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주문이 하루에 서너 건씩 들어왔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성민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배달을 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도 더 늘어났습니다.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성민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매출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처음 30만 원이던 하루 매출이 이제는 38만 원 정도였습니다. 약 27% 증가한 것입니다. 목표는 20% 인상이었는데 그것을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성민은 노트에 큰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두 번째 목표도 달성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순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표를 또 달성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축하한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성민은 할머니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사장님이 노력한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4개월째 되던 날 성민의 가게는 동네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가게에 와서 잠깐 쉬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직장인들은 힘든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를 받아갔습니다. 어느 월요일 오전 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성민은 밝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성은 여기가 소문난 편의점이냐고 물었습니다. 성민은 무슨 소문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여성은 동네 어르신들을 잘 돌봐주신다고 소문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겸손하게 그냥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하는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성은 물건을 고르며 자신의 어머니가 여기 단골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냐고 물으니 김순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의 따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성은 어머니가 사장님 이야기를 매일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어머니가 정말 행복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계산을 하며 어머니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많이 우울해 하셨다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시며 무기력하게 사셨고 집에만 계시려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이 걱정을 많이 했지만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게를 다니시면서 많이 밝아지셨다고 했습니다. 밖에도 자주 나가시고 사람들도 만나시고 무엇보다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사신다고 합니다. 성민은 할머니가 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여성은 어머니도 이제 작은 목표들을 세우고 사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손주 생일 선물 준비하기, 3개월 후에는 제주도 여행 가기, 6개월 후에는 봉사활동 시작하기. 성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할머니도 다시 실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성은 사장님이 어머니에게 목표를 갖게 해주셨다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여성이 나간 후 성민은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변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편의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작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민에게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들어왔을 때 성민은 그에게 요즘 일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민수는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됐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장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민이 놀라 물어보니 민수는 힘들 때마다 사장님이 해주신 응원을 생각하며 버텼다고 했습니다. 파이팅 하라는 그 한마디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음료수를 고르며 자신도 이제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1년 안에 승진하기, 2년 안에 결혼 자금 모으기, 3년 안에 작은 집 마련하기. 성민이 본보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60대 후반에도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자신에게 큰 영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자신이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무기력하고 희망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준혁이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준혁이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진열대는 깔끔했고 게시판에는 유용한 정보들이 가득했으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버지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전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고맙다고 덕분에 자신이 새로운 인생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성민은 처음에는 내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와의 만남, 목표를 세운 것, 단골들을 만든 것,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의미를 찾은 것. 준혁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아버지처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 일에서 의미를 찾고 목표를 세워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준혁이는 그날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성민은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준혁이가 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뭐래냐고 물었습니다. 성민은 아들이 자신을 보고 대단하다고 했다며 웃었습니다. 아내는 당연하다고 정말 대단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성민은 자신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변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많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성민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를 적었습니다. 1년 안에 동네 최고의 편의점 만들기, 2년 안에 아들 빚 모두 갚기, 3년 안에 아내와 함께 유럽 여행 가기. 목표들을 적으며 성민은 웃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미래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대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성민의 가게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습니다. 매출은 처음보다 40% 넘게 올랐고 단골 손님은 30명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성민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여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르바이트생을 1명 고용했고 오후 시간에는 잠깐씩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일해주니 성민은 그 시간에 쉬거나 배달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성민을 보시고 다가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성민은 할머니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또 그 말을 하느냐며 웃으셨습니다. 성민은 진심이라고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자신은 아직도 무기력하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사장님이 잘하신 거라고 겸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은 할머니가 자신에게 목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실 자신도 사장님한테 배운 게 많다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놀라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사장님이 변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다시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았다고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뿐이었고 살아가는 의미를 잃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민이 변하는 걸 보면서 자신도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식사 배달을 돕는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복지관에 가서 도시락을 포장하고 배달하는 일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도우면서 삶의 보람을 다시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민은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사장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은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녁 무렵 성민은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 길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경쾌하기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코를 흥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집 안에 가득했습니다. 성민은 아내를 뒤에서 안아주며 오늘도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놀라 웃으며 언제부터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성민은 아내에게 할머니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켰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민은 자신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당신은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성민은 아내에게 이제 여행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좋다며 어디로 갈지 물었습니다. 성민은 유럽이 어떻냐고 제안했습니다. 젊었을 때 못 가봤으니 이제 가보자고 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스위스 알프스의 융프라우. 어디를 갈지 무엇을 볼지 이야기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3년 후면 아들 빚도 다 갚고 여유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꼭 가자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잠들기 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68세의 인생의 재발견을 했다. 편의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는 기쁨을 다시 느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알게 됐다. 성민은 노트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어떤 손님들을 만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어떤 작은 기쁨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든 것이 기대됩니다. 68세의 박성민은 오늘도 내일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그의 인생 2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무기력했던 그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활기차게 일어나 사람들을 만나고 작은 목표들을 이루어가는 당당한 사장님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작은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민수는 승진 목표를 세웠으며 준혁이는 아버지를 본받아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재발견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작은 목표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증명입니다. 성민은 이제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작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 그의 하루는 시작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오늘 박성민 사장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68세의 나이에 무기력과 절망 속에서 살던 한 남자가 작은 목표 하나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낸 이야기였습니다. 할머니가 던진 한마디, 사장님은 지금 목표가 있으세요? 이 질문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골 손님 10명 만들기라는 작은 목표에서 시작해 매출 올리기, 배달 서비스 시작하기까지 하나씩 목표를 이루어가며 그는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작은 목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무기력한 하루를 반복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박성민 사장님도 6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 하나를 세우고 실천하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작은 목표 하나를 세워보세요. 한 달 안에 이루고 싶은 작은 것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목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